시작해보자 그러면. 야, 개새끼들아. 분위기가 좋댔잖아 지금. 나 때문이니까. 잘했어 지금. 최승원 이 새끼 쌤한테 보낸 거 존나 웃기다. 이렇게 보여서 교재도 안 가져왔어. 뭐 했는데? 보여줄까?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여기가 하나 뭐 했는데? 은율이도 프린트로 다 돼 있어? 다는 안 돼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검사를 받던가, 오늘 잠들기 전까지 해서 사진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내일 학교 끝나고 와서 확인을 받던가.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해당 사항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내일 하루 보낼 생각들 하지 마. 알았지? 네.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 마음이 뜨는 날인 거 분명히 말했잖아. 5월달인데. 했어. 진짜로? 오늘 했잖아. 5월달이라서 그런 건지,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준 건지,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잘 봐야지. 네. 학교에서 오메가 한대요. 오메가는 원래 3처방정식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해야지. 질문 몇 페이지부터 받으면 되지? 여기 뒤에부터 하면 되겠다. 갑시다. 111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11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나? 778번 778 가볼게. 778은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태원이 빨리 778번 먼저 봐봐. 날라 한번 해볼 테니까. 보고 있어? 그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 2x-2y 제곱이 2로 묶어주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인수 중에 x 플러스 y가 있어. 그럼 그 뒤에 빠져있는 x 플러스 y를 같이 또 묶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 위쪽 2차 방정식에서 x와 y로 만들어져 있는 1차 방정식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 그 찾은 걸 한 번씩 나눠서 밑에다가 대입해주면 풀이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수업이 없었나? 잘 모르겠네. 한 번 더 해봐, 태어나. 한 번 더. 111페이지로 더 있는 사람? 112페이지. (112도) 없니? 자, 그럼 넘겨보자. 교재 없다고 그랬지, 지금. 기다려봐. 쌤은 야마 돌았어요. 뭐라고? 쌤은 쌤 야마 돌았잖아. 너 때문이잖아. 무슨 소리야? 진짜 뭐라 보냈는데? 뭐라 안 보냈어. 나 때문인가? 왜? 나 때문이야? 원수가 얘 때문이지. 그치 얘 때문이잖아. 문자를 뭘 보냈어? 진짜 무거워. 쌤이 저거보고 20% 줬다고. 뭐라고 보냈는데? 난 몰라. 진짜 정중하게 보냈어. 존나 웃겨.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쌤 원래 반응 남겨주시는 이거 씹어버리 줬어. 건강 왜 이렇게 좋아해? 친구 93번 쌤 해줬어? 응? 친구 93번. 마시고. 아 예전 있었는데. 응? 있으면 안 들었는데. 저번 주에 안 왔습니다. 이거. 아, 그럼. 왜 나한테 다 내가 없었지? 작잖아. 너 수업 안 듣고 쇼츠 같은
아 그렇구나. 아니야, 알고리즘이 말이 안 돼. 아니 나는 찾아서 부르는 거야. 알고리즘에. 아무튼 한대 맞겠네. 조만이 달려 진짜. 진짜 저만 가네. 너 수트 뺏긴 적 있냐? 아니, 나 뺏긴 적이 없는데? 근데 프리 과정 다시 잡는다고 하시네. 못 믿으니까. 나는 좀 보니까. 아니 근데 풀이 한 문제 풀이가 좀 하나씩 받았다는 게 진짜 감기다. 근데 몇 번째 맞아? 너첫 페이지부터 안 했어? 한 100문제 돼. 했는데. 아, 다행이다. 조심. 뭔데? 조립법, 조립법. 조립법.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지. 자, 다시 분위기 잡아보자. 113페이지 질문 없니? 네. 114. (114도) 넘길까? 저 800번이요. 자, 800번 가볼게. 지금 보니까 방정식이 하나 나와있는데 변수는 x, y 두 개 사용되고 있고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는 딱 하나.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될 건데 당연히 해가 너무 많아서 답을 구할 수 없겠지만 조건이 붙었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 중에 실수만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것도 뭐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선택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완전제곱식 선택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아닌가? x제곱 2xy y제곱 하나. x제곱 y제곱 하나 2xy. 이건 완전제곱식으로 풀리기가 힘든 문제인가? 그런 거 같아. x제곱을 하나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게 지금 두 개지.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나? 이렇게 실수 조건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완전제곱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잠깐 해봤는데 힘들어. 완전제곱식으로 안 되는 문제도 있었던가? 모르겠네. 아무튼 선생님이 추천했던 내용은 2차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땐 무조건 판별식을 이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2차 1차는 여기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2로 묶었을 때 얘처럼 1차항이 정리가 될 테고 상수항은 그래서 같은 식이긴 하지만 x에 대한 내림차순의 의미로 그래서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녀석을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 해가 구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될 x의 값들이 문제에서 말하길 실수만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되고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판별식에 의존하는 풀이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판별식 가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들어갈 거니까 이게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할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 이하로 바뀌게 될 거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만 실근이 나오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x에 대한 방정식의 해, x값이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얘를 만족해야지만 실근이 된다고 얘기했고 또 x만 실수가 아니라
y까지 실수가 되길 바라고 있는 문제. 집중하자. 이거를 만족해야 x가 실수가 되는 거잖아. 이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끝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니까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x는 실수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걸 만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y 값도 실수였어. x, y가 모두 실수가 되길 바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가 실수, y-2도 실수.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그 결과는 0 이상. 근데 원하는 건 0 이하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0보다 작게 나올 경우가 없습니다. 실수 중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만 선택을 하게 되고 제곱한 결과가 0이 되는 조건은 제곱대에 사용되고 있는 수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y가 0이 돼야 된다. 2 아니에요? y가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y에 2 넣어서 y에 2 넣어서 x에 대한 방정식 풀어봐. 그럼 그때 문제가 원했던 실수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x값까지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찾아낸 x하고 y를 마지막에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제곱해서 더해주면 끝난다는 얘기라서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으로 하고 묶고요. 여기서 y제곱 하나만 떼내고 네. 그리고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으로 하고 묶고요. y-2 네. y-2의 제곱으로 묶으면 이것도 분리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남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y를 묶을 수 있는데 그럼 상수항이 1이 남는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는 2t 플러스 1은 0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고 그 앞에 만들어진 식이 또 t로 바뀔 수 있는 식이 만들어져? 네. 그러면은 y 마이너스 2만 정리되니까 y가 2고 x 플러스 y는 1이 돼야 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무가 말한 거는 이거 선생님 일단 본 거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y제곱 하나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요거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남아있는 게 문제가 돼서 완전 제곱식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강무는 이거를 다 이 모양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4y만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남은 것들이 이제 치환돼서 또 완전 제곱식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단 항상 이렇게 2차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주어질 때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강무야 고맙다. 자 11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14페이지 더 없어? 오케이 넘어갔어. 115 115 질문인 사람 없니?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인가? 116페이지 질문 116 811번이요. 811번? 811번 가볼게. 도형 문제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점 D. 같이 좀 문제 보면서 판단하자. BC 위에 점 D가 있고 확인했고 AD의 길이 6, BD의 길이 8. 그리고 각 BAD 점각, 각 BCA 점각. 나 느낌을 잡았어? 요 같은 각 때문에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판단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닮음 이용에 대한 문제 같다. 각이 같다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표현이 잘 됐나? 잠깐만 기다려줘.
닮음 유형에서 닮은 비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길 바라는 문제인 것 같네요. 누가 닮음이야? 하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노란색 삼각형과 문제가 처음에 말했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이 있지?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의 이유는 AA 닮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노란색 삼각형에도 점각이 있고 빨간색 삼각형에도 점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X각이 있어. 삼각형에서는 각 두 개만 일치해도 같아도 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를 AA 닮음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닮음인 거 맞죠? 그럼 닮음비 가지고 잠깐만 이 문제 좀만 더 체크할게. AC의 길이가 CD-1과 같다. AC의 길이가 CD의 길이에서 1 뺀 것과 같다. AC, CD. 그럼 얘들아, 선생님 마음대로 변수 잡아도 되지? 지금 요 길이가 1만큼 짧대. 그럼 난 1만큼 짧은 길이를 X, 1만큼 긴 길이를 X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버릇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X라고 싶다면 여기를 X-1을 해주면 되는 건데 항상 가능하다면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안 쓰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 이제 닮음이 써줄 겁니다. 빨간색하고 노란색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쌤, 플러스 1이 저기가 아니라 다른 X 선생님 저희 잘못했어? 어디? AC를 X로 두고 DC를 X 플러스 1로 둬야 될 것 같은데. AC가 AC가 더 짧은 거야? 네, AC 플러스 1이 CD예요. AC가 뭐야? 선생님 그림 잘못 그린 거니? 저거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한 건가? X 플러스 1이랑 X만 바꾸면 돼요. 원래도 CD가 좀 더 짧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면? 네. 선생님이 또 그림에 낚였네. AC가 더 짧은 변이구나. AC가 더 짧은 변이야. AC가 더 짧은 변이네요. 네. 플러스 1 아니에요? 잠깐만. 저렇게 하면 CD가 더 짧아지죠. AC가 이게 더 짧은 변인 거지? 네. 그 여기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건가? 네. 야, 선생님은 그림에 낚이지 않으면 그림에 낚인다. AC가 CD 마이너스 1. 이제 맞는 건가? 예. 그럼 이제 닮은 게 한번 써보자. 일단 관계가 없어. 이거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겠는데 일단 선생님 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새롭게 체크한 이 변은 X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Y라고 둘게요. 선생님이 지금 목표하는 건 연립 방정식. X라는 변수만 썼다면 방정식 한 개를 작성해서 그 한 문자로만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지금은 쪼개 있는 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관계가 없어 보여서 새로운 문자를 지정을 했어. 문자를 지정했다면 X, Y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 최소한 구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해볼까? 자, 일단 보인 대로 하자. 먼저 빨간 삼각형에서 빨간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이 X각과 점각이야. 지금 그림 자체가 길이를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을 형태로 잘 잡아줘야지만 닮은비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점 그리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나머지 한 각. 노란 삼각형도 마찬가지 X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나머지 한 각. 그럼 빨간 삼각형에서 X쪽과 점 쪽에 붙어있는 각의 비율이, 아니 변의 비율이 Y 대 X.
그럼 이 비율을 여러분들도 지금 잘 보고 있다면 확인해 볼래? 노란색 삼각형에서는 몇 대 몇이랑 같은 거지? 4대3. 8대 6.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빨간 삼각형에서 x를 이용하고 있는 변과 점을 이용하고 있는 변의 비율을 잡은 거거든. 그럼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x를 데리고 있는 변과 점을 데리고 있는 변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대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게 지금 하나 관계식을 만들어주네. 3y가 얼마나? 4x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연립방정식 만들고 싶어서 지금 작성 중인데 xy의 1차 관계식이 벌써 나왔어. 이거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걸 굳이 1차이가 나는 두 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이가 1만큼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차이가 나는 내용까지도 식에다가 옮겨줘야지. 분명히 얘랑 다른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될 테지만, 그지? 그럼 닮음비를 또 이번엔 어떻게 잡아볼까? 갈게요. 이번엔 이 삼각형에서 비율 갑시다. 저 x를 데리고 있는 변과 그 다음 또 x를 데리고 있는 제일 긴 변 x 플러스 9가 되겠지? 잘 봐. 지금 빨간 삼각형에 두 변하고 있습니다. 빨간 삼각형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중간 길이의 변하고 제일 긴 변의 길이를 비율로 잡았어. 그럼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x를 데리고 있는 변 누구하고? 그림이 너무 그지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그 표현되어 있는 각의 위치 보면서 닮은비 잡아봐. y. 이거 몇 대 몇이랑 같은 걸까? 지금 빨간 삼각형에 x를 끼고 있는 두 변 잡은 거거든? 이 변하고 이 변? 8대 y. 그렇지.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는 x를 데리고 있는 중간 변의 길이 8하고 그 다음 x를 데리고 있는 제일 긴 변의 길 노란색 삼각형 중에서야 y라고 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y의 제곱이 8에 x 플러스 9랑 같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잘 생각해봐. 닮은비를 이용한 거면 어차피 닮음이니까 첫 번째 생각한 닮은비랑 두 번째에서 생각하고 있는 닮은비가 결국엔 같은 식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같은 식이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형태로 식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굳이 1만큼의 차이가 나는 변이라고 이것도 문제가 설정한 새로운 조건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닮음에 관련된 숫자를 어울리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문제에서 반강제적으로 1차이가 나는 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닮은비를 쓰고 있는 거지만 여기 좀 봐봐. 그냥 엉터리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비를 하든 얘하고 얘의 비를 하든 얘하고 얘의 비를 하든 닮은 관계에 있는 삼각형들은 어떤 변들을 가지고 비율을 잡아도 그 비율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닮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할 때는 이쪽에서 계산한 닮은비하고 이쪽에서 계산한 닮은비가 절대 식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같게 나올 거야. 같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작성 자체가 불가능했겠지만 여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변하고 이 변은 솔직히 말하면 닮음하고 관련이 없는 변이잖아. 오히려 닮음에 맞게 변 설정을 하면 저기에 x를 넣었을 때 여기에 x 플러스 1을 넣는 게 아니겠지. 닮은 비에 어울리는 x로 표현된 또 다른 변이 들어가야 되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다른 형태의 닮음에 어울리는 변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문제는 강제로 1차이가 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닮은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렇게 방정식이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선생님 생각을 들었대. 이것도 한번 의견 들어볼까? 연립방정식 말고 변수 하나만 써서 낱개짜리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일단은 없어 보이거든? 혹시 의견 있다면 나중에라도 말해줘. 지금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 y를 x에 대한 수로 정리했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문자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고 그 풀어낸 답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수의 값을 찾아내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였겠지. 계산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마무리하면 다시 지워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따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핵심은 지금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까? 태원아 무슨 소리? 가운데 있는 방송이라 근데 또 트라우마인지? 아니 바람 불었는데 귓구멍에다가 아 저기 따뜻해. 아 기분 나빠. 그게 나 맞아? 네네, 동규쌤이에요. 자, 같은 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112번 800, 12번 812번 두 근이 모두 뭐? 음의 정수 음의 정수.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나? A의 값이 어떤 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뀌겠다. 그치? 맞아? 그리고 그 답이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 중에서도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원하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라면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일단 그대로 가볼게.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먼저 여기 파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여기까지 준비해놨어. 이거 알파나 베타는 A 구할 수 있다 없다. 알파나 베타는 A를 못 구해. 무슨 방정식이니까? 부정방정식이니까 알파, 베타, A 사이의 관계들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파가 정확하게 누군지 베타가 누구인지 A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조건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런데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이 하나 들어온 거야. 알파하고 베타에 뭐만 들어갈 수 있대? 음의 정수 여기까지는 부정방정식이라 해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문제였겠지만 집중해라. 여기에 알파와 베타가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게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추가의 식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방정식으로 주어진 건 아니지만 변수의 개수가 3개야. 최소한 하나의 방정식이 더 필요해. 그렇게 방정식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부족한 것을 이 멘트로 하나를 더 메꿔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음의 정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누가 음의 정수라고? 알파고 베타가 음의 정수야.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누구를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A를 먼저 지워버리는 거야. A를 먼저. A 지우는 방법은 위쪽에다 2배 주면 되겠다. 그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 해주면? 더해주면 여기 좀 이따 해. 그럼 우변은 무슨 거야? 3 남는 거죠. 그런데 알파베트가 무슨 수? 정수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면 강제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라? 곱셈 형태 곱의 형태로 만들어라.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끼리 곱해서 정수를 만드는 경우 또는 자연수끼리 곱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를 강제로 유도해서 풀어야지만 계산하는 어떤 방법이 수월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강제로 인수분해를 시켜놓을 거야. 그럼 여기 누구 집어넣고 여기 누구를 그래서 알파 베타 해결했고 2알파랑 2베타 만들려면 여기 각각 상수를 얼마씩? 2씩. 그럼 기존에 있어야 되는 좌변 쪽 상수항은 얼마가 더 추가가 돼 있어야 돼? 원래 4가 더 있었어야 되는 걸 없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죠. 아니면 지금 경고하는 것처럼 4 추가했다면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4를 추가하던가 아니면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던가 그래서 그렇게 7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가 무슨 수? 음의 정수. 그럼 음의 정수에다 2 더하면 무슨 수? 몰라요. 정수. 정확하게는 부호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정수 맞지? 네. 양인지 영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는 확실해. 베타 플러스 1도 마찬가지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정수끼리 곱해서 뭘 만드는 거? 7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가능한 게 하필 또 7이 소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계산상으로 4가지. 그런데 알파 베타가 그냥 정수가 아니라 또 음의 정수였어. 이미 칠판에 적혀있는 4가지 중에 또 가능한 건 몇 가지지? 세 번째, 네 번째. 2가지만 가능하죠. 요 2가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1 곱하기 7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음의 정수는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쪽이 양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말로 하자. 알파 얼마?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9. 반대로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9,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쌍의 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해가 너무나도 많은 방정식이었겠지만 이 음의 정수만 쓸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해의 개수가 두 쌍으로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것도 계산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들아 알파고 베타 지정할 수 있었던 거 맞아? 맞니? 그렇게 찾아낸 알파 베타를 여기다 넣어서 A 값을 찾든 여기에다가 넣어서 A 값을 찾든 그 계산된 A는 어차피 한 가지로 나오게 될 테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해 놓으시고 정답 꼭 잘 마무리해봐라. 아무리 봐도 지금 A씨가 김변처럼 보이는데 계산했을 때 정답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혹시 문제가 실수했을까봐 A씨가 김변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번째 줄에 관계식을 잘못 적은 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계산 결과가 잘못 나올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꼭. 11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16페이지) 질문 더 없니? 아니 뭐 과제를 열심히 해야지 그냥 뭐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고등식 가보자. 얘들아, 여기 교재는 빠졌는데 사실은 연립분수 배우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지.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내려가보자. 양변 누구로 나누면 해가 나오죠? A로 나누면 해가 나와. 근데 그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정답이 될 테고 A가 음수일 때는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누지만 부동 방향을 전환한 게 정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고등학교에서 하나 더 배운 게 뭐였지? 2차 아니 이 상태에서 중학교는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 게 있어. 그게 뭐지? A는 0이야.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물어봤어. 몇 차 부등식이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1차라고 대답을 했지. 맞아. 모양에서는 1차 부등식 형태가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의 문제의 설정이 분명히 모양은 1차 부등식처럼 주고 나서 문제에서는 1차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줄 때가 있어. 1차라고 지정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1차라는 말 대신 부등식이라는 말만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기억해줘.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럼 얘들아, 주어진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야. 부등식이라는 건 누구의 범위를 찾는 거지? 부등식을 푼다는 건 누구의 범위를 찾는 걸 말하는 거야? x의 범위 찾는 거잖아.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럼 1차원 계수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양수나 음수가 아니라 0일 때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인 건데. 좌변부터 해볼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뭐밖에 안 나오나? 0밖에 안 나오죠. 잘 봐. 좌변은 항상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우변에 적혀있는 숫자가 음수야. 그럼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x에 뭘 넣어도 항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등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해가 모든 실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의 모습이 아니라 1차 부등식에 기대되는 모습은 뭐야?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등호 있을 때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1차 부등식의 결과는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거든. 그런데 모양은 1차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1차항의 개수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0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의 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해가 모든 실수. 이번엔 이거 좀 볼까? 그럼 좌변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우변에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누구야? 0 또는 양수가 대기하고 있다. 이거 부등식 성립해 안 해? 아니, 0은 0보다 크다는 말 잘못됐어. 0은 양수보다 크다는 말 잘못됐어. 이건 말이 안 돼. 뭐 언제 말이 안 돼? x에 뭘 넣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해를 뭐라고 부르지? 해가 없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기억할래?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문제는 1차 부등식이 맞는 것 같은데 그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문제가 원하는 해가 이런 모양의 해가 아니라 해가 모든 실수 아니면 아예 해가 없는 형태로 주어지는 1차 부등식의 문제를 보고 있다면 보고 있는 모양은 1차가 맞는데 문제가 원하는 해의 모습이 이런 경우라면 일단 무조건 그 문제의 시작은 1차항 계수를 뭐부터 만들어 놓고 풀어라? 0부터 만들어 놓고 풀어라.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연립부등식인데 이 내용이 하나 빠졌길래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연립부등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두 부등식의 뭘 찾는 문제? 공통 범위를 찾는 문제.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와 두 번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는 게 연립부등식의 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지?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 찾았어. 수직선 위에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찾은 첫 번째 정답과 두 번째 정답을 물론 꼼꼼하게 하면 수직선 없어도 계산 잘하겠죠. 그런데 그게 좀 실수가 잦고 빠르지 않다면 이렇게 천천히 수직선 위에다가 놓고 두 부등식에 의해서 나타난 정답들을 겹쳐서 겹친 범위를 정답으로 말해주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전부 다 숙제를 하시고 121페이지도 유형 3번까지는 숙제로 하시고요. 자, 변화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절대각 계율을 데리고 있는 부등식. 좀 봐봐. 태원아. 네. 저걸 어떻게 푸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각 문제는 항상 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경우 나눠서. 잘 봐. 여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나오게 되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아니 그대로 나온 결과를 4보다 작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 0보다 어떤 수? 크거나 같은 수로 제한을 걸었잖아.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게 돼? 마이너스 x. 그럼 이 녀석의 정답은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큰 게 정답이야. 그런데 약속했어. 0보다 어떤 수라고? 작은 수.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정답과 이렇게 나온 정답을 합쳐 부르면 되는 거죠. 겸손하게 수직선에다가 첫 번째 정답 0부터 4 전까지,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4 다음부터 0 전까지. 그럼 최종 정답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마이너스 4와 4 사이를 정답으로 말해주는 게 맞아. 원래 절대값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수직선 선생님이 원점으로부터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라서 항상 결과가 0 이상으로만 나오게 해주는 게 절대값 기호의 의미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는 거지. 다만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거 정답 어떻게 말한다? x는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붙인 수보다는 크고 원래 수보다는 작게. 두 번째, 이걸 정답 어떻게 말하지? x는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마이너스를 붙인 수보다 작은 쪽이거나 플러스 b보다 원래 있는 수보다 큰 쪽이거나. 이거는 수직선으로 설명해볼게. 여기 원점이 있어. 이 x의 의미가 뭐라고? 원점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b까지. x까지의 거리.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x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누구보다 길어야 된다? b보다 길어야 된다. 그럼 원점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b인 순간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 거리 b, 여기도 거리 b. 거리가 b가 되는 순간은 두 군데가 있어. 근데 그 지점보다 거리가 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길어야 된대. 그러면 이 거리보다 더 긴 지점으로 x를 찍어야 된다면 x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 x가 이런 데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값상에서 계산되는 거리가 b보다 길기를 바란다면 원점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b로 찍을 수 있는 두 지점의 바깥쪽, 그러니까 b보다 큰 쪽 아니면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집중하라 했다. 졸린 사람들 잠깐 일어나. 고개 떨구지 말고. 이거 원점부터 누구까지 거리가? 원점부터 누구까지 거리가? x까지 거리가 뭐보다는 길어야 되고 c보다는 길어야 되고 누구보다 짧아야 된다? d보다는 짧아야 된다. 자, 가자. 원점에서 거리가 c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 두 군데, 거리가 d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게 거리가 c인 지점들, 이게 거리가 d가 되는 순간에 놓여있는 수직선의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리는 c보다 길게 d보다 짧아야 되는, 짧게.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찍혀야 c보다는 길고 d보다는 짧다고 말할 거니까. 마찬가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뒤집어서 만들어낸 범위 사이에 있다가 아니면 그냥 원래 있는 c와 d 사이에 있다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우리가 부등식에서 하고 있지만 방정식에서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도 안 하지 않았어. 항상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문제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될 텐데 그때마다 절대값 기호는 무조건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야.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수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값 기호가 사용되는 문제들은 절대값 기호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근데 그 기호를 해결하는 기본 방법은 범위 설정.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크기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이지만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굳이 구간을 나누지 않더라도
한 번에 x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특정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모양 정도는 범위 나누지 말고 저렇게 외워서 풀어보자는 얘기인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단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 해서 또 그냥 넘어가기엔 좀 뭐하다. 기초문제 좀 한번 확인해보고 갑시다. 846번 풀어보세요. 846번. 우리 846번까지만 빠르게 마무리하고 시작. 정시처리를 했다. 성원아, 태원아. 다 졸고 있어. 내도 그 꾸벅꾸벅 졸고 있고. 네. 응. X가 사라지면 뭐예요? X가 사라진 상태에서 좌변 우변을 보고 좌변 우변 보고 부등호 방향이 맞으면 해가 모든 실수. 변수가 사라진 숫자들을 비교해봤는데 그 부등호 방향이 틀렸다면 해가 없는 거. 어디 저녁 먹고 왔어? 네. 어머니가 숙제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숙제 다 했니? 이제 다 하고 틀린 거야. 그거만 하고 갔어. 채점까지 다 돼 있고. 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하고 끝내볼까? 얘들아,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보자. 이 절대값 문제, 지금은 부등식이야. 어떨 땐 방정식이, 어떨 땐 함수 문제가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를 볼 때마다 걱정하는 게 뭐 때문이야? 이 문제 당장 그냥 푸는 게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인 거지? 이거를 x 플러스로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얘를 x-2로 그냥 빼서 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4를 붙인 2-x로 빼서 푸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지금 고민으로 돌기 때문에 문제가 힘든 거야. 맞아 얘들아? 절대값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봐.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고민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구간을 이용해서 범위를 이용해서 아예 그런 고민거리 자체를 없애보자는 거지. 그게 절대값 풀이의 기본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럼 가볼게. 이게 양, 바뀌는 순간이 x가 얼마일 때죠? 마이너스 1. 여기는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부등식에서 답을 한 번에 찾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하게 얘를 만족할 수 있는 답 x를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양과 음으로 바뀌는 순간인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그리고 이 녀석 2를 경계로 해서 답을 잘 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는 어떤 답이 있는지 그게 끝나면 마이너스 1부터 2 전까지에는 어떤 답이 존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는 마지막 2부터 그 이상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가 있는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정답을 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야 된다는 거지. 다시 이 문제는 이것도 선생님도 사실 노력하면 한 번에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써먹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구간 나눠서 풀어갑니다. 구간 나눠서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세 번에 나눠서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자, 지금부터 약속할게. 내가 찾는 답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어떤 정답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얘 무슨 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무슨 수니? 항상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고 뭘 어려워하는지 생각해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기서 기호만 제거하면 문제가 쉬워져. 근데 기호가 있다는 것만으로 걱정하지 말고 저 절대가 기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결론은 하나야. 기호 안에 있는 수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어떻게 빼낼지 걱정하다 보니까 힘든 거잖아. 그런 것들을 이런 구간 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럼 X 이거 정답 뭐 나오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온 거 같지? 네. 얘들아 이걸 풀었더니 정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어. 이 부등식에도 얘가 나왔습니다. 맞니? 네. 근데 우리 집중. 선생님 봐. 이런 정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무슨 약속했기 때문이야?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잊지 말고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정답 완성. 그래서 알게 됐어. 여기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여기 봐. 이쪽에 어떤 정답이 있는지 궁금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쪽에 정답을 찾아보니까 그 정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정답이 나오더라고. 다시 이쪽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여기가 있다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여기에는 어떤 정답이 있고 여기는 어떤 정답이 있는지. 2번 가봅시다. 2번 약속. X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얘는 이제부터 절대 누가 될 걱정이 없지? 음수가 될 걱정이 없다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죠. 확실하잖아. 다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x는 누구보다 작은 순간? 2보다 작아. 2보다 작은 쪽까지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무슨 수? 음수. 이게 아까 대윤이가 말했던 거죠. 변수가 사라져도 어쨌든 남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럼 잘 들어. 여기까지만 하면 해가 뭐가 돼야 돼? X는 모든 맞아. 여기까지만 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잘 구분해. 아까 이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해가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해였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만들어진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맞는데 그렇다고 정답을 모든 실수로 적는 게 아니라 기억해. 우리가 무슨 약속했는지.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약속 때문이었어. 맞습니까? 그럼 정답은 모든 실수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실수로 해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해는 모든 실수로 나왔지만 결론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성립한다. 실수 전체를 해로하는 게 아니라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계산 결과가 이 범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 정답, 첫 번째 정답 찾아놨고 두 번째 어떤 정답도 있느냐? 여기부터 여기 전까지가 싹 다 정답이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쪽 부분에 어떤 정답이 있을지를 자, 2보다 꺼나왔다면 여기 절대값 기호에 들어있는 모든 식들 다 무슨 수? 0 이상, 양수. 그래서 왼쪽 기호도 그대로 오른쪽 기호도 그대로 이거를 풀면 될 테고. 그럼 x는 누구보다 작다? 6. 아니 3. x는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결론도 어떤 약속에 의해서 나타난 결론이야? X가 2보다 크고 응, 맞아.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나온 정답이니까 이걸 정답을 전체를 하지 말고 처음에 약속했던 범위에 맞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이 2부터
3 전까지만 정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특수한 형태의 문제라면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다만 저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절대각 기호가 너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 녀석을 각 구간에 맞게 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답을 한 번에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간별로 나눠서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시작이 누구부터? 마이너스 2부터야? 마이너스 2 다음부터야? 마이너스 2 다음부터 누구까지? 3 보다 작다. 보다 작은 3 전까지. 이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연습하고 있는 정말 생 기본 문제죠. 기초문제 한번 연습해본 거야 우리.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유형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과정을 좀 네. 그리고 지금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잠깐 확인해봐. 네. 좋아요. 채점이 안 돼서 수리 다 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너 수리까지 안 했는데 오늘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하면서 네. 오늘 나가는 시간까지